3학년 김세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에 올해 처음으로 단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는데요. 네. 가을이 다가온 만큼 날도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봄꽃을 맞이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귀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동네 선배님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아직 배운 학생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종합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대표로 이 대회에 참가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 파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릴 내용 그 파트는 바로 벤처입니다. 네, 이번 발표의 컨셉은 저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잡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치과 의사나 치과 기공사들이 서로 각자의 이제 임상 사례들을 서로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글 등 정보로서 공유를 하는 그러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러 세계에 있는 치과 기공사들과 친구를 맺으면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중앙기공실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 준비도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첫 번째는 컨벤셔널 벤처, 두 번째는 에스테틱 벤처, 세 번째는 파이버 프레임워크 벤처입니다. 네, 아래 화면에 보시면 알림이 하나 도착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처님이 친구 요청을 수락하셨네요. 벤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해달라고 하면은 모두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벤처의 D는 바로 difficulty입니다. difficult. 네, 벤처는 어려운 구조물입니다. 이는 에스테틱. 벤처는 심미적인 구체물입니다. N, new life. 벤처는 무치약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체물입니다. T, 테크니컬. 벤처는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구체물입니다. U, 유니크. 네, 벤처는 아주 특별한 구체물입니다. R, 리무버블. 네, 벤처는 가철성 구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E, 인조이어블. 네, 벤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구체물입니다. 네, 벤처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벤처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종류의 벤처가 있습니다. 저는 벤처를 일단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분이 부분적으로 상실됐을 때는 파셜 벤처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상악이나 하악 또는 상악 모든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는 컴플릿 벤처, 총이치를 제작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총이치 중에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컨벤셔널 벤처와 에스테틱 벤처 그리고 파이버 프레임워크 벤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구체물입니다. 컨벤셔널 벤처. 일단 컨벤셔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전통적인, 틀에 박힌, 인습적인, 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이치에서 컨벤셔널 덴처라고 하면 일반적인 최종 위치를 말합니다. 네,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네,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에스테틱 덴처입니다. 에스테틱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심미적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덴처보다 약간 더 이쁜가요? 그럼 이 에스테틱 덴처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공실을 배열한 다음에 지금 정면에서 보았는데 정면에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환면에서 봤을 때 육전치를 대합치와 어색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틸팅을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압 모두 결손됐을 때는 상압 대합 교합 관계를 잘 봐서 어울리도록 자연스럽게 치아를 배열합니다. 하지만 이때 구치는 인위적으로 틸팅을 시키지 않는데 덴처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측성 균형 교합입니다. 그래서 구치부는 건드리지 않고 앞에서 보이는 전치부만 심미적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나비치를 메모하고 전용 레진을 사용해서 약간 어두운 부분은 보랏빛으로,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은 밝은 핑크 레진으로 먼저 중합을 합니다. 이후에 그 레진 전입을 하고 중합 후에 그다음에 잘 다듬고 그다음에 연말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레스에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막 연말하게 되면 구개면이나 아니면 다른 그 심미적으로 형성한 치는들이 모두 다 이렇게 매끌매끌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정성스럽게 연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에스테틱 덴처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이것은 임상 사례입니다. 일단 상당히 건강해 보이는 환자의 구강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환자는 하악만 유지하고 상악은 무시하긴 환자입니다. 일단 전치부를 먼저 이 시판을 만들어서 하악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에 매직 완두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해서 비슷한 색상 곱길이 선택이 돼서 이게 쉐이드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을치를 제작하면 되는데 재밌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아를 가지런히 모아놓고요. 덴처의 아까 IM이 뉴 라이프라고 했는데 환자에게, 유치약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인공치 대여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덴처 참 쉽죠? 그냥 배열하면 됩니다. 네, 양측성 균형 교합이 되는지 치은형성도 그냥 일반적인 덴처를 제작할 때와 달리 조금 더 심미적으로 정각도 형성해주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면들 잘 자연치와 조화스럽게 형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나비치를 잘 연마를 하고 중합한 다음에 연마하고 그 다음에 활택하게 정성스럽게 팔리싱을 해주면 지금과 같이 상압 풀 덴처가 완성이 됩니다. 이 상압 풀 덴처를 아까 그 무치약 환자에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건강한 환자의 그 치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상압은 초이치였습니다. 네, 왼쪽에서도 보고요, 오른쪽에서도 보고 이 구개면도 자연스럽게 실제 환자의 구강 모습인 것처럼 잘 재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대합치, 자연치와 잘
교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네, 세 번째 다시 보는 그림인데요. 아까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그 시야가 없어서 이렇게 쑥 들어간 안모를 덴처를 장착함으로써 환자의 안모를 심리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엑스테틱 덴처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치 같은 자연스러움을 환자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덴처라도 이렇게 환자의 환자의 안모와 어울리지 않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덴처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은 파이버 프레임입니다. 일단 파이버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섬유질이라는 뜻입니다. 이 섬유질은 올림픽 종목 중에 하나인 장대 로드기의 장대 속에 있는 수많은 파이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체중을 견뎌서 몇 미터가 5미터 이상의 장대도 넘기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파이버 프레임워크 덴처인데 도대체 어디가 파이버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은 그림이고요. 이것을 상악 조직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악 조직면에는 이러한 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악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레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파이버 프레임워크 덴처 하면은 초고층 빌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초고층 빌딩, 이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뼈대를 잘 만들어 놓고 건설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철근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서 강한 견고함을 줄 수 있고 엄청 높은 빌딩도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덴처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2학년 때 잘 배웠을 겁니다. 금속 으치상이라고 하는데요. 금속 으치상은 두께가 얇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좋아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작 과정에 그런 불편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또한 첨상과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버 프레임워크 덴처는 가볍고 강하면서 심리적입니다. 이 프레임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텐데요. 모형에 먼저 릴리프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올려놓고 진공 상태로 잘 접합시킵니다. 이후에 중압을 하고 왁서시를 한 다음에 알맞은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되는데요. 이 프레임을 집어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 콜드큐어를 한번 사용해서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 나비치를 만들어서 아가에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비치를 꺼내서 왁서시를 하고 인공치를 올바른 위치에 식립합니다. 이때는 뒤에 마개를 빼고 이제 주인로와 배출로를 뚫어야 합니다. 아까 만든 프레임을 모형과 잘 결합을 시켜서 떨어지지 않도록 본드로 고정을 시키고 원래 자리에 다시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액상 상태의 레진을 주인로로 이렇게 잘 부은 다음에 배출로로 꼭 모든 공기가 다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해야지 기포가 생기지 않고 견고한 덴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광택이 사라졌을 때 압력 중압기에 넣고 압력하에서 중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가는 다시 쓸 수 있도록 잘 깨끗이 분리해내고요. 이 스프run을 잘 잘라서 다듬고 팔레싱을 하면 이렇게 파이버 프레임워크 덴처가 완성이 됩니다. 조직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하악도 아까 상악 제작법과 동일하게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하악의 조직면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어디가 파이버 프레임워크야?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것들이 다 풀렸나요? 네. 네,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겉모습과 속마음과 이런 것들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덴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컨벤셔널 덴처는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컨벤셔널 덴처이든 아니면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다 심리적으로 만든 에스테틱 덴처이든 그 다음에
속의 기능을 중요시해서 견고하게 만든 파이버 프레임워크 덴처 등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덴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덴처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환자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환자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환자의 안무를 자연시간 있었던 상태로 심리적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취약 환자가 덴처를 장착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어주어서 환자에게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것은 벙골제 공학관 4층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덴처를 처음 접할 때에는 첫 번째 이니셜이 D처럼 디피컬트하게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알아가다 보면 마지막 철자인 E와 같이 민족의 여불과 같이 즐길 수 있고 가장 흥미있는 부착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덴처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발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동문회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